안녕하십니까. 흙의 다짐 3차 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는 우리 흙의 다짐에 대한 정의, 효과, 그 다음 몇 가지 용어, 실내시험에 대해서 살펴봤고, 2차 시에서는 다짐 곡선에 관한 용어 추가적인 내용과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3차 시에는 저희 본교재 89페이지 4.5 흙의 다짐과 공학적인 특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차시는 흙의 다짐과 공학적 특성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성토의 다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했던 다짐 곡선의 형태, 우리 다짐 곡선의 형태들은 그 다짐 일반적인 흙에서 나타난 형태와 우리 이 점성토라는 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 점성토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 점성토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우리 3장에서 배우셨던 흙의 미시구조, 점토의 구조는 면모구조와 분산구조가 있었죠. 이 구조 자체가 이 다짐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점성토의 다짐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짐 시 우리 점토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또 다짐 곡선은 일단 우리가 함수비하고 건조 단위 중량의 관계 그래프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점토를 가지고 다짐을 했다. 점토를 가지고 다짐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짐 곡선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점토라는 거는 우리 가장 다짐이 잘 됐을 때 함수비를 우리가 최적 함수비라고 했고, 그때 건조 단위 중량을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점토라는 걸 다짐을 할 때 최적 함수비하고 보다 건조축으로 다질 때하고 최적 함수비의 흡윤축으로 다질 때 실제 우리 점토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앞서 3장에서 배웠던 점토의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흙의 구조에는 단립 구조, 그 다음에 봉소 구조, 면모 분산 구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점성토의 구조는 면모 구조와 분산 구조가 있다고 했고, 나머지 비점성토에는 우리가 단립 구조하고 그 다음에 봉소, 벌집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적 함수보다 건조축으로 다지게 되면 실제 이 흙의 우리 구조가 어떤 구조로 나타나, 점성토의 구조가 공학적으로 더 좋은 면모 구조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점성토의 구조에 이 면모 구조하고 분산 구조를 비교했을 때, 다른 말로 이상 구조를 비교했을 때, 이 분산 구조보다 면모 구조가 강도가 더 크다겠고요. 강도는 더 크다겠고, 그 다음에 투수계수. 투수계수는 어떤 게, 이 면모 구조가 투수계수도 더 크다겠죠. 면모 구조가 강도도 크고 투수계수도 더 크다는 거죠. 분산 구조에 비해서. 약간 수빈축으로 다지면 분산 구조가 나타나고요. 분산 구조는 강도는 좀 더 떨어지고요. 문면모 구조에 비해서. 투수계수도 더 감소한단 말이죠. 근데 이 면모 구조는 강도는 실질적으로 좀 더 커지고 투수계수도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성토를 건조축 다짐하느냐, 수변축 다짐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할 때 이 점성토를 다짐을 하는데, 특히 댐의 코하층, 댐이라는 건 뭐예요? 물을 조류하는 곳이죠. 코하라는 거는 물이 못 빠져나가게 중심층에다가 설치하는 게 이 코하층입니다. 이 코하층은 점토를 시공을 해요. 이 점토를 시공을 할 때, 우리가 투수계수를 잡게 하려면 이런 건조축 다짐보다는 흡연축 다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점성토의 다짐을 최적 함수비보다 많이 놓고 다질 거냐, 적게 놓고 다질 거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동일한 에너지를 가할 때 건조축, 쉽게 말하면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물을 적게 다질 때는 점성토는 면모 구조가 나타난다겠죠?
그럼 면모구조가 나타나니까 강도가 커지는 효과고요. 건조축. 그 다음에 흡연축 다짐을 하면 다시 정리하면 이상구조, 뭐 분산구조가 나타난다겠죠. 분산구조는 역으로 강도도 작아지고 투성이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겠죠. 그래서 흡연축 다짐은 우리 코아 다짐에 쓰고 만약에 점토를 어떤 지지 목적으로 전당강도 증진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건조축 다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짐 에너지를 이 점성토에서는 너무 커버리면 우리가 과다짐이 앞서 설명할 때 지난주에 이 앞차시에 과다짐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과다짐. 그러면 이 다짐 에너지를 크게 하면 이 우리 면모구조, 이 면모구조는 공학적으로 좀 더 전당도도 크고 투수가 큰 상태인데 과다짐을 하게 되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된다? 이상구조로 바뀐다. 이상구조는 강도가 더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성토에서는 에너지를 너무 키운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커져버리면 과다짐, 과전압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 투수개수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강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체제 감소비의 건조축으로 다질지 그 다음에 흡연축으로 다질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우리 점성토의 다짐에서 자 방처럼 우리가 다짐 곡선, 이 다짐 곡선은 함수비하고 건조 밀도, 건조 단위 중량의 곡선이랬죠. 이게 점성토입니다, 지금. 점성토의 다짐 곡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학적인 특성을 개선시킬 때, 자, 다짐을 하는 목적. 다짐이 잘 될수록 투수개수는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투수개수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다짐이 안 될 때는 커야 되고, 가장 다짐이 잘 될 때는 작아야 되는데, 실제, 일반 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일반 흙은 투수개수가 가장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실제 흙은 일반적인 흙은 가장 다짐이 잘 될 때 투수개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야 돼요. 여기는 함수비하고 투수개수의 관계에서 다짐이 잘 될수록 투수개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토라는 흙은 어떻게 나타난다? 약간 흡윤축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치냐? 자, 흡윤축으로 치우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흡윤축으로 치우쳐서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흙을 우리가 점토층을 흙을 약간 흡윤축으로 최저감소비와 흡윤축으로 다지면 투수개수가 최소값이 나오고 강도도 약간 작아진다겠죠. 이 투수개수가 최소로 나오게 하려면 약간 흡윤축으로 다지는 게 좋다. 흡윤축으로 다질 때가 아까 무슨 구조가 나타난다? 2, 3 분산 구조가 나타난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성토는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려고 이 최저감소비보다 약간 흡윤축에서 이 투수개수는 최소값이 낮더라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으로 방법, 여기서는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당 강도는, 자, 다짐이 잘 되면, 자, 이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짐 곡선이 나온다. 그럼 다짐이 가장 잘 됐을 때 전당 강도를 커야 된다겠죠. 그러면 크려면 실질적으로 전당 강도는 어떻게 해요? 다짐이 안 될 때는 작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요거 밑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전당 강도도. 그런데 전당 강도는 우리가 아까 면모 구조, 약간 최저 감소기보다 이 건조축으로 다져야 최대값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최저 감소기보다 조금 더 작게 다질 때 이렇게 이게 전당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표현된 거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 우리 함수비하고 건조 단위 중량 공식을 우리가 다짐 곡선이라고 했어요. 점토 다짐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흙은 토수개수는 함수비하고 토수개수는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일반적인 흙은. 그런데 우리 점토라는 건 약간 수빈 쪽으로 치우쳐서
이 최저감수비보다 약간 수변축으로 다질 때 이 최소값이 더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되면 다짐 곡선하고 맞게끔 우리 전단 강도는 여기 전단 강도는 아직 안 배웠지만 강도라는 것은 이 다짐이 가장 잘 컸을 때 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다짐 곡선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점토의 다짐은 약간 어떻게? 약간 건조축으로 치우쳐서 이 실제 최저 감소비보다 약간 건조축에서 강도가 가장 크게 나오더라. 이게 점성토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인 현장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우리 댐을 한번 봐볼까요? 댐 또는 저수지 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수지 대방을 다짐을 할 때 우리가 흙댐이라는 걸 만들어요. 흙댐이라는 것은 댐이나 제방이나 저수지 자체라고 보시면 이 물을 조류하는 시설이 우리가 자체예요. 근데 이 물을 조류하려면 물이 못 빠져나가게 이 자체 내부의 가운데 우리가 중심 코하층이라는 걸 시공합니다. 이 코하층은 주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시공을 하죠. 이 코하층은 주로 점토를 맞추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점토를 코어로 한 다짐하고 나머지 제방측, 이 제방측은 실제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다지죠. 그러면 이 제방은 이런 사면 파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강도의 저항력이 커야 되고, 그런데 이 중심 코어층은 물이 이 토층을 빠져나갔을 때 이 투수계 수가 작아서 물을 확 떨어지는 동수용소를 확 떨어지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코하층 다짐할 때하고 실제 이 사면 파괴나 이런 전단 강도 저항을 하는 강도의 저항을 할 때하고 다짐을 달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점토층 같은 경우는 차수, 강도를 증진시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차수 물을 못 빠져나간 게 주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짐을 한다. 점성토층은 코어 다짐을 할 때는 우리 이 점성토에 우리 다짐국선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투수계수가 최소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투수계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점토는 약간 이 소변축으로 다질 때 더 최소의 투수계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OMC 최저 감수기보다 실질적으로 물을 더 많이 놓고 다지는 흡연축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칠대 시공을 할 때 이 점토는 최저 감수기보다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다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투수계수가 최소값이 얻어진다는 거죠. 우리 최저 감수기보다. 이건 점성토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제방 본체, 제방 본체는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도, 우리 다짐 곡선은 함수비하고 건조 단위중량 공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강도는 다짐이 잘 됐을 때 강도가 커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된다? 약간 건조축으로 다짐을 해야지만 강도가 최대값이 나온다. 이게 OMC보다. 그래서 이런 제체 나머지 코어 나머지 부분들은 이 활동파괴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전단 강도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흙을 다질 때는 실제 이 최저 감수비보다 약간 건조축으로 함수비가 작은 최저 감수비보다 조금 더 적게 하는 건조축으로 다져야지만 강도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토의 전단 특성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니까 목적에 따라 이 점토를 이런 코어의 목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전단 강도의 저항을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 최저 감수비보다 건조축으로 다져야 될지 수분축으로 다져야 될지 건조축으로 다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공하는데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토의 다짐은 최저 감수비에서 투수계수가 최소값을 나타낸 게 아니라 약간 흡연축으로 다졌을 때
물을 더 많이 넣고서 했을 때 최소값이 나타나더라.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강도 증지 목적이면 최저 감수기보다 건조축으로 다져야지만 강도를 높은 높은 강도를 얻어낼 수 있다. 보다 약간 건조축,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점성토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89페이지에 보시면 점성토의 특성 해가지고 89페이지, 90페이지 투수계수와 관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압축성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91페이지 가시면 이제 강도하고 관계가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점성토의 다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사질토에서 다진 특성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점성토의 다진 특성이 더 중요하고, 사질토는 좀 몇 가지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사질토는, 우리 사질토의 특성은 실질적으로 우리 점성토와 달리, 자, 음의 꼭지점에서 양의 꼭지점으로 변화한다. 자, 음의 꼭지점에서 양의 꼭지점으로 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사질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다진 곡선의 형태가 일반 사질토가 아니라 순수 모래, 자, 모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비하고 다진 곡선, 우리 일반 흙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질토에서는 우리 점성토하고 달리, 또 일반 흙하고 달리 사질토에서는 음의 꼭지점에서 양의 꼭지점이 나타난단 말이죠. 함수비가 커질수록 조금 음의 꼭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음의 꼭지점에서 양의 꼭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질토의 특성은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질토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 우리 사질토는 알기가 트흙이라고 했죠. 이 입자 사이에 이 공극이 있는데, 이 공극이 하나의 모세관, 가는, 우리 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세관. 가는 관이죠. 그럼 가는 관하고, 가는 관에 우리가 털입자가 있고, 지하수, 물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이 입자 사이에 물하고의 표면 장력이 발생을 합니다. 표면 장력이. 이 표면 장력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다짐을 할 때 저항력이 증가가 돼요. 이 저항력이 증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실질적으로 함수비를 키워서 다짐을 하더라도 부피가 역으로 더, 우리가 다짐을 하면 부피가 공기가 빠지면서 줄어야 되는데, 역으로 이 함수비가 증가해도 건조 밀도를 공기 건조시보다 감소시켜도 역으로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흙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흙이 흙 입자가 촘촘해져서 건조 밀도가 커진다겠죠. 그런데 함수비를 증가시켜가면서 다짐이 잘 되는 함수비를 찾기 위해서 점점 함수비를 증가하면 점점 커져야 되는데, 함수비를 증가해도 이 건조 밀도가 우리 없는 공기 건조 상태보다 어떻게 된다? 건조 다이준량이 감소한단 말이죠. 건조 다이준량이 감소한다는 건 결국 무슨 현상 때문에? 이 부피가 팽창해버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증가해버린 현상. 이렇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질토에서 나타난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질토에 나타난 특성 중에 물을 머금어서 다지더라도 부피가 팽창해버린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벌킹 현상이라고 해요. 벌킹. 이 벌킹 현상은 우리 흙의 함수 특성에서 체적 변화의 하나의 용어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에 벌킹 현상이 있고, 자, 우리가
점토에서는 스웰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스웰링. 점토가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팽창한 현상은 스웰링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으로 우리 모래가 함수비 물을 증가해도 다짐을 하면 건조 밀도가 커져야 되는데 역으로 건조 밀도가 작아져 본 적이 있죠. 그걸 작아졌다는 거는 부피가 팽창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이준양이라는 건 뭐예요? 건조상. 다이준양이라는 거는 부피분의 중량이라는 거죠. 다지게 되면 이 중량, 초립자가 무거워지니까 촘촘해져야 되는데 이 다이준양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또 초립자는 무게는 똑같이 있는데 이 부피가 팽창을 해버리니까 모래가 부피가 팽창해버리니까 이 단위 중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피 팽창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벌킹 현상이라고 한다. 벌킹. 그래서 벌킹하면 이건 사질토, 모래흙이 물을 흡수해서 어떤 할 때 부피가 팽창한 현상을 벌킹 현상이라고 하고, 자, 이거와 반해서 우리 물리적인 특성에 점성토가 물을 흡수하면 당연히 점성토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이 점성토가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팽창한 현상은 우리가 스웰링 현상이라고 한다. 스웰링.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흙을 다질 때 점성토하고 사질토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다짐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질토의 다짐 특성보다는 기사시험에 이 점성토의 다짐 특성들이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난이도 높은 문제로. 그래서 점성토의 다짐 특성 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점성토와 사질토의 다짐과 이 공학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흙의 다짐, 점성토와 사질토를 다질 때 나타나는 다짐과 공학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점성토의 특성을 좀 알아두시라겠죠?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점성토를 다짐 현장에 점성토가 있는데 그 흙을 가지고 와서 다짐 시험을 했어요. 다짐 시험을 하게 되면 항상 다짐 곡선은 함수비하고 뭐하고 그래프다? 건조 밀도의 그래프라는 게 있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함수비하고 건조 단위 중량의 그래프. 참고로 다짐 곡선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공기 강 곡선이 있고 어떤 점토를 우리가 다짐 시험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곡선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이때 피크가 나타날 때 이걸 우리가 OM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건조 단위 중량을 최대 건조 밀도라고 했죠. 지금은 이 점성토라는 흙을 가지고 다졌을 때 특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점성토가 해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점성토는 우리가 다짐의 효과, 다짐의 목적, 다짐이 하면 얻어지는 효과가 일반적인 효과가 뭐였어요? 투수계수, 우리 공학적 성질 투수계수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다짐이 잘 돼서 투수계수 작아지니까 역으로 다짐이 안 돼도 투수계수 커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다짐 곡선하고 반대 이런 형태의 곡선을 나타내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점성토는 어떻게 나타나더라? 이런 일반적인 다짐 투수계수 곡선보다 약간 수변적으로 치우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최저함수비인데 최저함수비에서 투수계수가 최소값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약간 이 최저함수비보다 약간 물이 많은 이 수변축에서 물을 더 많이 넣고 다지면 투수계수가 최소값이 나오더라. 이 최소값 투수계수는 어디에 적용한다? 우리 댐, 코아층.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흙댐을 만들면 그 안에다가 중심 점토라는 이 코아층을 설치하는데 이 코아층을 가지고 할 때는 이 코아는 어떤 하중을 지탱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사면 활동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 목적이 이 댐체에 들어가 있는 물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이 투수성, 물이 못 흘러나가게 하는 게 주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 개수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죠. 작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변축으로 다지는 게 투수에서 훨씬 작게 나오니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제가 이 다짐 특성에서 점성표에 투수개수를 설명했는데 이 투수개수는 아직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럼 투수개수라는 거는 참고로 뭐냐? 자, 물이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성질이에요.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성질이니까 투수개수가 크다. 투수개수가 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질토, 모래 성분이 많은 게 투수개수가 크겠죠. 점성토 같은 경우는 투수개수가 작아요. 이 점성토 같은 경우는. 투수개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투수개수, 이 흐르는 성질을 이 같은 점토를 가지고 다져서 투수개수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 다짐이 가장 잘 되는 함수 중에서 가장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토는 약간 더 수변축에서 다져줘야지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투수개수 작아졌다. 그 의미를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토를 아까 우리 중심 코하층의 투수개수를 흐르는 물이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 투수성에 대한 시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점토를 가지고 어떤 하중을 지지할 목적,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쓰면 안 되겠죠. 점토를 도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다짐 공사는 일단 함수비하고 감마 D 그래프가 나온다겠죠. 그런데 이 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로 공사를 해요. 도로 공사는 이 하중이 이 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점통소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커야 돼. 지금 전당 강도가 커야 돼. 강도가. 전당 강도도 아직 안 배웠어요. 흙에 전당 강도라는 게 있어요. 흙이 갈갱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비끌리면서 파괴된 걸 전단 파괴라고 하는데 그 파괴에 저항하는 힘을 우리가 강도를 전단 강도라고 그래요. 그럼 다짐이 잘 될수록 전단 강도가 커지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비례 똑같이 유사하게. 그런데 실제 우리 점토라는 놈은 어떻게 되더라? 약간 이게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건조축으로 치우치더라. 이 최저감수비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최저감수비 OMC보다 약간 수변축, 수변축이 아니라 건조축. 약간 물이 적게 다져야지만 강도가 크게 나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점토를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점토의 최적 OMC보다 물을 적은 축, 약간 작게 건조축으로 다짐 시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짧게 이런 점성토하고 사질토 특성 중에 더 중요한 점성토 특징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라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